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창업스낵 신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지원사업은요, 20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모집 공고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전체 모집 규모는 1100명을 모집한다라고 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뭐 경북에서 뭐 100여 명, 대구에서 30여 명, 그리고 뭐 기타 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몇 명씩 뽑을 거예요. 대부분의 지원 기관들은 중간 조직 기관이라든지 대학교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뭐 관련된 내용들은 공고문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데를 좀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꼭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만 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별로 몇 개씩 있어요. 뭐 없는 데도 있겠지만. 자, 우선 지원 내용은요, 사업화 자금 지원인데, 사업화 자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소진하는 형태의 돈이죠. 소진하는 형태. 지원금 내용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인 지원 사업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해당 사업은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특정 제작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제작 결과물에 대한 검수조서 그리고 계산서 발행을 통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바로 외주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 사업들은 제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보고를 하는 형태인데, 이 해당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의 경우에는 바우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우처가 좋으면 좋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사실 되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로 창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비 창업이잖아요. 기창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인데, 그럼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 거래처에 가서, 처음 보는 거래처에 가서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사업의 운영 편의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있던 기업이고,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존에 거래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하지만 이 해당 사업은 바우처 형태이기 때문에 후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 사업들은요, 재료비 외주, 기계장치, 특허,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 지급 수수료, 활동비 등등등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좋은 부분은 뭐냐면, 해당 이 항목별로 일반적으로는 뭐 마케팅비에는 30% 써야 되고, 뭐 포장비에는 20% 써야 되고, 이런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부분은 각 항목별로 제한이 없어요. 한쪽에 다 몰아서 써도 된다라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해봐야 아는 거고요. 왜 해봐야 아는 거냐면, 중간 조직기관, 즉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어떻게 가름해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예를 들자면은, 자산성 있는 제품들을 샀을 경우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있거나 또는 몇 퍼센트까지만 이 사업부에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거든요. 근데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고문상에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교육과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적인 멘토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자격 요건.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100%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리고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는 자, 업종과 무관하게요. 이 부분은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유관기관의 문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냈었는데 폐업한 사람도 되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기준의 경북권역에서는 사업자가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사업자 등록한 경험이 아예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 유지하는 기관의 문의를 통해서 확답을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자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된다. 즉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뽑았을 때 내가 사업자 등록 이력이 안 나와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신청 기간.
사업계획서를 수기 작성하고 관련된 첨부 자료를 첨부한 다음에 접수를 마감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특정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표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K-스타트업에 먼저 한번 회원가입하고 들어가 보신 다음에 해당 작성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K-스타트업에서 보통 등록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각 항목별로 해서 글자로만 작성하는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서 꼭 등록을 해주시고, K-스타트업 이 마감 당일날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지인이라든지 제 멘토분들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 당일날 오후 4시부터 제출을 하려고 로그인을 하고 열심히 서류를 쓰고 했는데 중간에 튕긴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은 다 준비해놓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10명 중에 1명꼴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좀 검수를 진행하고 최소 하루 전날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다 정리하고 K-스타트업에 등록해 주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다 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서 2배수로 뽑는다고 합니다. 2배수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빡센 거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2배수. 그렇게 많이 뽑진 않네요. 일단 서류 평가만 되더라도 반은 성공한 거니까요. 그리고 발표 평가도 있습니다. 5분 발표 그리고 15분 질의응답을 하고요. PPT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급하게 진행이 돼요. 특히 입찰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공급 사업들 되게 이제 시일을 촉박하게 줍니다.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발표하고 뭐 일주일 내에 PPT 자료를 제작해서 해당 기관에 발송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분에 한 장 표지 포함해서 5페이지 내외 정도로 저는 구성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내가 연습할 때 4분, 5분이 나오면 현장 가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표지 끝이 포함해가지고 5페이지 내외가 저는 제일 무난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 성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 평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발표 점수만 또 따진다 그러더라고요. 서면 심사 몇 %, 발표 심사 몇 %가 아니라 서류 심사 합격하고 발표한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할 경우에는 발표 점수만을 산출해서 100점 만점 중에 차등 적용해서 높은 점수대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 하니까 발표 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창업팀 2인 이상으로 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들을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뭐 가점 사항을 더 준다 그러고요. 평가 지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가 실제로는 창업을 혼자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팀원으로 좀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 1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영업 능력 관련된 기술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발표 관련된 거 있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업, 즉 공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채점표를 중점으로 보시고요. 실현 가능성, 그리고 내가 보유한 기술 능력, 그리고 시장 환경,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찝어주셔야 돼요. 뭐 소위 말하는 수업 분석이죠. 강점, 약점, 위협, 기회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약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점을 부각시킬 필요까지는 없는데 무조건 모든 사업은 항상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항상 준비하실 때는 이 약점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못했을 때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꼭 해주셔야 돼요. 발표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PPT의 그래픽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내 사업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질의응답에 대한 능력이에요. 질문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점심 먹을 건데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점심 뭐 안 먹는다, 또는 정식을 먹을 거다, 이렇게 답변이 와줘야 되는데 저는 커피 마실 거예요,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되면 사실 황당하죠. 더더욱 더 나아가서 점심에 뭐 먹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집에 남아서 일을 할 거고요, 퇴근해서 다른 걸 할 거고요. 뭐 이제 헛소리죠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이런 헛소리들 안 해야
해야 돼요. 아유, 제가 발음이 좀 셌나? 어쨌든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질문, 사업은 어디서 진행할 겁니까? 저는 경상북도에서 할 거예요. 보다는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거점을 두고 SDP 전략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우선 테스트 배도로 진행한 다음 경상북도 단위에 있는 23개 시군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뒤에 질문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해당 상품의 시장성은 어떠하냐? 지금 현재 A라는 상품은 시장성이 블루오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해당 시장에 접근하였을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간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꼭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아, 내 아이템이 될까? 내 아이템은 너무 뻔한데? 이런 고민 항상 하면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내 건 안 될 거야 라는 비관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접어두시기 바랄게요. 왜?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 그냥 서류를 안 쓰는 게 나아요. 만약에 서류를 펼쳐서 조금이라도 글을 쓰셨다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꼭 제출하고,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떨어진 거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 꼭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관련된 내용들 꼭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꼭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